주식을 저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시적 측면에서 명목 GDP, 강의통화 M2, 일평균 수출금액 가지고 코스피를 평가하는데요. 이 모든 경제 변수에 비해서 낮게는 10%, 높게는 20% 정도 저평가에 대한 영역이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면 코스피는 다시 제자리로 가거든요. 지금이 주식을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우선 미국의 10년 국채 수익률이 최근에 장중 5%가 넘었는데요. 미국 금리가 왜 이렇게 올랐느냐 그런 요인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죠. 첫째는 미국 경제가 3분기까지는 너무 좋았어요. 3분기 GDP 성장률이 조만간 발표됩니다만 4 내지 5% 연율로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고용도 늘고 물가상승도 높죠. 미국 경제가 좋으니까 금리가 오를 수밖에 없었고요. 두 번째로 연준이 통화 긴축, 양적 긴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채를 시장에 내다 팔고 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연방정부는 재정적자를 맺고 있어 국채를 발행하는데 연준이 팔고 특히 외국인들, 특히 중국인들 국채 계속 줄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급 측면에서 금리가 상승할 요인이 많았었죠. 그런데 앞으로 수급 측면에서는 별로 좋지 않을 거예요. 중국이 계속 미 국채 팔 겁니다. 그런데 가장 금리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인 경제 성장률, 물가 상승률이 4분기부터는 낮아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비가 GDP의 70%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미국 가계들이 그동안 너무 많이 써가지고 저축률이 많이 떨어졌고요. 그다음에 임금 상승률보다 물가 상승률이 높으니까 실질임금이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미국 가계도 금리 부담이 높아졌습니다.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4분기부터는 미국 경제 성장률이 많이 낮아지거나 혹은 마이너스 성장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금리는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시장 금리는 거의 정점에 아 있고요. 금리가 떨어지면은 주가는 긍정적이죠.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금리가 떨어지더라도요. 주가를 결정하는 게 금리하고 기업 이익 증가율 아닙니까? 소비가 줄어들면은 기업 매출액 줄어들고 이익 증가율도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미국 주가를 전망할 때 지금은 이제 금리는 거의 정점 무렵에 와 있다. 미국 FOMC에서도요. 지난 9월 FOMC 전도표를 찍어놨는데 한 번 올리겠다는 거고요. 2026년까지 계속 금리 내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금리보다는 미국 경제, 기업 수익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소비가 줄어들면 미국 기업 수익이 줄어들고 아마 주가에도 금리보다는 기업 수익 효과가 더 커지면서 미국 주가가 여기서 크게 오르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그렇죠. 그 이전에 이제 주가가 오르겠죠. 그래서 미국 경제가 아마 4분기부터 성장률이 떨어지고 내년 상반기에는 마이너스 성장할 수가 있어요. 이런 걸 반영해가지고 미국 주가 조정을 거칠 수가 있는데요. 아마 내년 하반기에 그 이후로 가면은 또 마이너스 성장에서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설 겁니다. 그러면 기업 수익도 증가하고 금리도 안정되면서 그 이전에 주가가 오를 수는 있죠. 그런데 지난 2010년부터 2019년까지는 정말 좀 많이 올랐거든요. 그런데 아직 가대평가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처럼 많이는 오르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내년 하반기부터는 미국 주시장도 좀 안정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소비가 늘어나니까요. 기업 매출 늘어나니까 고용을 늘릴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9월 고용이 미국 비농업 부분에서 무려 33만 7천 명이나 증가했지 않습니까? 시장 콘센서스가 17만 명이었어요.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했죠. 그만큼 현재까지는 미국 소비가 앙성하고 기업 매출이 많이 늘어나니까 미국 기업들이 고용을 늘릴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마 4분기 중후반으로 가면서 소비 증가세가 둔화되고 기업 매출이 떨어지고 그러면 기업 매출이 떨어지면 기업 CEO 입장에서는 그동안 내가 일자리를 너무 많이 만들어 놨구나. 고용을 줄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고용 증가세가 많이 둔화되거나 머지않아 감소세로 전환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의 경기는 어렵지만은 선행지수가 증가하면 빠르면 4분기, 내년 상반기에는 경기가 부분적으로 회복될 거라는 겁니다. 이런 국면에서는 채권, 주식, 현금을 어느 정도 비중으로 가지고 가셔야 돼
현재 좋을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조정해 들지 이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그 실업률은 올라가고 있어요. 실업률은 3.4%에서 최근에 3.7%까지 올라갔습니다만은 사실 그동안 미국 사람들이 일을 별로 안 했었죠. 그런데 이제 그동안 저축한 걸 많이 써버리고 쓸 돈이 많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하러 나오는 거죠. 그동안 수급, 고용, 노동 수급이 굉장히 타이트했는데요. 앞으로 노동 공급이 상대적으로 좀 늘어나면서 실업률도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이 고용률이 실업률이 올라간다는 건요. 그만큼 미국 가계들이 소비할 여력이 별로 없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과거 통계를 보면요. 실업률 12개월 평균이 올라가고 나서 바로 빠르면 1개월, 늦어도 한 6개월 후에는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졌거든요. 지금 실업률이 올라간다는 것은 미국 소비자들이 이제 소비할 돈이 없으니까 일하러 나서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소비가 줄어들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미국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면은 우리 성장률도 영향을 받겠죠. 왜냐하면 우리 GDP 중에서 수출이 45%인데 우리 수출 중에서 미국 비중이 올해 9월까지 18%거든요. 미국 소비자들이 소비를 줄이면은 우리 수출이 줄어들면서 우리 경제 성장률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 경제는 미국 경제보다 먼저 나빠졌다는 겁니다. 올해 미국 경제는 굉장히 좋거든요. 그런데 우리 경제는 올해 나빠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년에 IMF 전망이나 블룸버그 컨센서스 보면요. 미국 경제 성장률은 내년에 올해보다도 성장률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는 게 대부분의 컨센서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올해 1.4% 전망한다. 한국은행 우리 정부 예측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다 2% 이상 성장할 거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 경제가 나빠지는데 우리 경제는 좋아질 수가 있느냐. 그거는 미국 쪽으로 수출은 감소할 수가 있지만은 우리 중국 수출이 20%고요. 최근에 중국 경제가 소비 중심으로 예를 들어서 3분기 성장률이 시장 컨센서스가 4.4%였는데 소비가 증가하면서 4.7%가 나왔어요. 중국으로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세안, 인도 두 지역이 우리 수출의 21%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쪽으로 수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하고 우리 경기 사이클이 좀 차이가 있다. 미국은 올해 너무 좋았고 내년은 나빠지는데 우리는 올해 나쁘고 내년에는 상대적으로 좋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가는 계속 제가 저평가했다고 말씀드렸으면 미국 주가는 아직도 명목 GDP, 거시경제 변수에 비하면 아직도 가대평가된 상황이에요. 장기적으로 보면 10년 단위로 우리 주가가 좋았다가 미국 주가가 좋았다 이런 사이클이 반복되거든요. 80년대는 우리 주가가 좋았고 90년대는 미국 주가가 좋았고 그다음에 2000년에서 2009년은 우리 주가가 상대적으로 좋았고 2010년 이후로는 미국 주가가 좋았어요. 그런데 그런 10년 주기로 보면은 우리 주가가 앞으로 10년은 미국 주가보다 더 좋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걸 결정하는 게 미 달러 지수예요. 당연하지만 달러 지수가 강세를 보일 때는 미국 경제가 굉장히 좋을 때였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달러 지수가 약간 반등하고 있습니다. 이 추세를 보면요. 작년 10월 114를 정점으로 저는 떨어지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내 불균형이 심화됐고요. 그다음에 올해부터 2028년까지
IMF가 전망하기를 세계 경제에서 미국 GDP 비중 계속 축소해요. 미국 비중 축소될 때 달러 가치가 오른 적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장기적으로 달러 가치가 하락할 때는 우리 주가가 미국 주가보다 상대적으로 더 올랐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앞으로 10년은 미국보다는 우리 주식 비중을 상대적으로 좀 더 올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금융 민주주의라는 단어를 사실 여러 차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 에일레고 로버트 실러 교수가 만든 단어인데요. 금융으로 모든 국민이 부자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공부하면 저는 그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웅달 책방에서도 이런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거 좋은 분들을 모셔가지고 방송을 하는데요. 그게 금융 민주주의로 가는 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앞서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주식 저평가돼 있다. 그 다음에 채권 가격도 저평가돼 있다. 이 저평가된 채권을 지금 사면은 금융으로 부를 늘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오히려 우리가 금융에도 더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주식 채권 시장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 비중이 2018년에 18%였어요. 근데 올 1월에서 9월까지 보니까 14%로 비중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대신 그 자동차 비중이 올라갔는데요. 그런데 우리 반도체 비중이 왜 이렇게 줄어들었느냐. 그런 사실 중국 때문이죠. 우리 반도체 수출 40%가 중국으로 가고요. 15%가 홍콩으로 갑니다. 우리 55%가 중국, 홍콩으로 간다는 거죠. 근데 그동안 중국 경제 성장이 둔화되면서 중국으로 수출이 많이 줄어들었죠. 예를 들어서 2018년에 우리 수출에서 중국 비중이 27%까지 갔었어요. 그런데 올 1월에서 9월까지 보니까 20%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9월, 10월 수출 통계를 보니까 중국으로 반도체 수출이 개선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아마 중국으로 반도체 수출이 늘어나면서요. 10월부터는 수출이 증가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중 패권 전쟁하면은 물론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미중 패권 전쟁하면 사실 서로가 나쁜 거죠. 2001년 중국이 WTO 세계 무역기구에 가입하면서요. 저임금을 바탕으로 미국으로 얼마나 많은 상품을 수출해 주었습니까? 월마트에 진열된 상품의 거의 절반이 메이드 인 차이나 중국산입니다. 그리고 중국이 미국으로 수출해서 번 돈 가지고 미 국채를 사줬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 소비자 입장에서는 상품도 싸게 사서 소비할 수 있었고 그다음에 국채 사주니까 금리 낮고 집값도 주가도 오를 수가 있었죠. 중국은 미국으로 수출해 가지고 뭐 수출로 경제 성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서로가 좋았었는데요. 그런데 중국이 사실 너무 빨리 커지고 있죠. 예를 들어서 2001년 중국이 WTO에 가입할 때 중국이 세계 GDP에 차지하는 게 4%였어요. 그런데 2021년에 무려 18%까지 늘어납니다. 미국 비중은 31에서 24%까지 떨어지죠. 중국 GDP 비중이 같은 기간에 18%, 무려 76%까지 올라가 버립니다. 중국이 이렇게 커지니까 결국 미국이 자유무역에서 후퇴하면서 중국을 견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세계 무역이 위축되고요. 수출 중심인 우리나라도 특히 중국으로 수출이 줄어들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수출이 앞으로 증가할 수 있다고 보는 이유는요. 우리가 수출 중에서 차지하는 아세안 비중이 18%고 인도 비중이 현재 3%밖에 안 되는데요. 추세 보면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아세안하고 인도 수출 비중이 21%로 중국이나 미국보다도 더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수출이 앞으로 아세안이나 인도에서 어느 정도 성장을 모색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중국 이쪽으로는 수출이 별로 낙관적으로 볼 수가 없지만은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서 우리 수출이 증가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의 경기는 어렵지만은 선행지수가 증가하면은 빠르면 4분기, 내년 상반기에는 경기가 부분적으로 회복될 거라는 겁니다. 이런 국면에서는 채권, 주식, 현금을 어느 정도 비중으로 가지고 가셔야 돼 현재 좋을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조정해 들지 이런 말씀을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삼성전자 주가는 대부분 그 반도체 경기하고 주가가 같거든요. 예, 그런데 삼성전자가 최근에 그 이익이 좀 늘어나면서 주가도 좀 올랐지 않습니까? 작년 말에 비해서 최근에 물론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예, 그런데 OECD 선행지수가 증가한다. 예, 그거는 세계 경제가 회복된다는 겁니다. 우리 경제도 부분적으로 회복되는데요. 그게 수출에서 먼저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 그동안 우리 수출이 큰 폭 감소한 거는 중국으로 반도체 수출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9월, 10월 수출 통계 보니까 마이너스 폭이 많이 줄어들고 금액 자체는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아마 그 삼성전자 주가도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런데 제가 삼성전자 뭐 강의도 올해 몇 차례 갔습니다만은 가서 깨달은 거는 삼성전자가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도 예정된 투자를 하나도 빼지 않고 다 하는 모습을 봤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 때 자기가 잘한 분야에 투자한 기업은 경기라는 게 늘 사이클이 있거든요. 경기가 회복 시기에 이익이 탄력적으로 늘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삼성전자 기타 그 반도체 주식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어려운 시기에 삼성전자가 예정된 반도체 투자는 다 했죠. 초격차를 유지해야 된다. 이게 삼성전자의 경영 방침 아닙니까? 특히 뭐 이번에도 뭐 계열사한테 20조까지 빌려가지고 계속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도 삼성전자가 R&D 투자를 특히 그 이건희 회장 때 많이 했었습니다. 과거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CEO들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재계열치 같은 분들이죠. 그런데 그런 그 유명한 CEO들이 재직했을 때보다도 이건희 회장이 삼성그룹을 이끌 때 그때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다른 어떤 CEO 재직 기간보다 시가총액이 많이 올랐었거든요. 그만큼 투자를 하고 경쟁력을 갖춰왔다는 겁니다. 예, 아세안에서 반도체 생산한 나라는 없습니다. 인도도 생산 아직 못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세안 어떤 국가도 생산 못하고 있죠. 예, 그리고 아세안 국가들이 꾸준히 소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대표적인 나라가 베트남이죠. 예, 제가 뭐 한 10여 년 전에 베트남 갔을 때는 베트남 1인당 국민소득이 $1,500였거든요. 근데 지금 $3,000를 훨씬 넘어서고 있습니다. 예, 그만큼 젊은 인구 구조를 바탕으로 아세안 국가, 인도 국가들이 이런 나라들이 꾸준히 성장합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들은 우리가 반도체를 생산 못할 뿐만 아니라요. 예, 대부분의 자동차, 뭐 전자제품 이런 것들도 아직 생산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쪽으로 뭐 반도체뿐만 아니라 전자제품, 자동차, 예, 특히 제가 얼마 전에 그 인도를 가봤을 때는 인도 길거리에 거의 다 자동차가 일본산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뭐 여러분 신문에서 보시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전기차, 현대가 기아 전기차가 인도에서 그 시장 점유율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도는 아세안 시장에 뭐 반도체뿐만 아니라 자동차, 전자제품 이런 것들이 꾸준히 수출이 늘어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중국하고 대만과의 문제인데요. 예, 사실 그게 어떻게 전개될지는 누구도 모르죠. 예, 그런데 지금 세계 경제에서 세계가 정치,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 예, 미국 권력이 경제력이 상대적으로 축소되는 과정이거든요. 예, 그러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했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발생한 거죠. 뭐 이 기회를 틈타가지고 미국 국력이 상대적으로 위축되고 지금 분산되는 시점에서 중국이 이거 대만을 공격할 수가 있죠. 예, 그렇게 되면은 TSMC 단기적으로 상당히 좀 어려워질 수도 있고요. 예, 그렇게 되면은 삼성전자는 상대적으로 이익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거는 극단적인 시나리오라 그런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투자하는 거는 바람직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절대적으로 삼성전자는 경기 관련주다. 우리 선행지수, OECD 선행지수가 올라갈 때 삼성전자 주식을 사면 된다는 건데요. 지금 둘 다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조금 선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선행지수가 올라갈 때 삼성전자 주식을 사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선행지수에 비해서 삼성전자가 고점에서는 약간 선행하고요. 저점에 비해서는 삼성전자 주가가 약간 선행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만큼 주가가 다른 모든 경제 변수에 선행한다는 의미가 되는데요. 삼성전자 주가가 좀 선행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계 경제가 좋아지면 모든 수출이 이거 증가하죠. 그런데 뭐 증가율은 차이가 있죠. 세계 경제가 좋아지면은 뭐 반도체 수출이 제일 많이 증가하고요. 그 다음에 뭐 자동차 수출도 좋아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조선이죠. 이런 것도 뭐 세계 경제가 좋아하면 물종량이 늘어나니까요. 배에 대한 수요, 뭐 LNG선 이런 것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 세계 경제가 좋아지면 모든 품목의 수출이 증가를 해요. 그런데 증가율 차이는 뭐 그동안 많이 감소했던 경기가 나빴을 때 많이 감소했던 뭐 반도체 이런 것들이 수출 증가율이 제일 높게 나타나죠. 최근 무역협회에서 자료를 냈는데요. 과거보다 환율 영향이 좀 줄어들고 있더라. 그런데 미 달러가 강세해 보이면요. 뭐 우리나라 환율만 오른 게 아니라 엔화가 더 많이 최근에 올라버렸지 않습니까? 엔화도 약세, 중국 위안화도 약세. 그러니까 환율 수출 영향은 과거보다도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돈 가치만 많이 떨어지면 수출에 영향을 줄 수가 있죠. 그런데 위안화나 엔화 이런 거하고 같은 별로 떨어지면 환율은 수출에 별로 영향을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분석해 봐도 수출에 영향을 주는 거는요. 세계 경제 수요예요. 세계 경제 성장률이라는 겁니다. 제가 저를 사칭하는 데가 너무 많습니다. 사실 매주 신고하고 있는데도 계속 생기고 실제로 피해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제가 오피셜 스터디 다른 데 가서 공부하지 말고 여기서 같이 공부하시자 이걸 만든 거거든요. 여기서는 제가 뭐 여러 가지 자료를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요. 우선 매일매일 데일리 경제라고 여러분한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데일리 경제라는 것은 뭐냐면은 어제 발표되는 경제지표나 그냥 오늘 발표된 경제지표, 이 중요한 경제지표가 발표됐을 때 이 의미가 뭐고 주가하고 상관계수가 어느 정도 되고 그리고 일부 경제 변수는 제가 전망해 가지고 앞으로 이 경제 변수, 이 주가가 이런 식으로 흘러갈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뭐 신문을 참 많이 보고 있는데요. 신문에서 뭐 그날 주가에 영향을 주는 변수보다도 우리가 추세의 흐름을 볼 수 있는 이런 거 기사들 좀 소개해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간으로는 주간경제라는 걸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주 어떤 경제 지표가 발표됐는데 예상보다 뭐 좋았다 나빴다 주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이번 주에 또 여러 가지 경제 지표를 발표되는데 뭐 시장 예상치는 얼마고 이게 우리 주가 금리 환율에 어떤 영향을 줄지 이런 것을 매주 그 자료로 만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월간으로는 큰 세계 경제 흐름, 우리 경제 흐름을 판단해 가지고 이런 시점에서 그 자산 배분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금융회사 다니면서 정말 많은 부자들을 봤는데요. 부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시대의 흐름에 당하지 말자. 개인한테 당하면 일부 자산을 잃을 수가 있지만 시대의 흐름에 당하면 모든 자산을 잃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는 시대의 흐름, 그중에서 거시경제의 흐름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주 단적으로요. 2021년 상반기에 코스피 3,300 넘고 삼성전자 9만 원 넘었을 때 코스피 4,000 이야기 나오고 삼성전자 10만 전자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선행지수는 꺾이고 있었어요. 선행지수가 꺾이면 앞으로 경기가 나빠진다는 겁니다. 경기가 나빠지는데 어떻게 주가가 오르고 삼성전자 주가가 오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거시경제의 흐름을 알면요. 삼성전자를 9만 원에 사는 것보다 6만 원대에 더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시경제의 흐름을 아셔야 되고요. 물론 경기가 나빠질 때도 일부 종목은 오를 수가 있죠. 그런데 경기가 나빠지면요. 우리 경험했지 않습니까? 거의 모든 업종 대부분의 종목이 같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종목 공부도 열심히 하시는 것도 좋지만은 거시경제 흐름을 꼭 아셔야지 자산 배분을 우리가 적절히 할 수가 있고 리스크 관리도 할 수 있고 수익률을 높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용당철방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교수 김양익입니다. 주로 증권사 리서치센터에서 이코노미스트로서 거시경제를 연구했고요. 분석을 했습니다. 2015년부터 서강대에서 학생들하고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동안 경기 선행지수에서 좀 빨리 올랐다 이런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전쟁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굉장히 불확실하거든요. 심지어는 이란까지 전쟁에 개입하면서 유가가 150달러까지 올라갈 것이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급락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출 의존도 아주 높은 나라죠. 우리 GDP 중에서 작년 기준으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45%예요. 우선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전쟁이 일어나죠. 유가가 급등해 버리면요. 유가가 급등하면은 우선 가계 측면에서는 유류비 지출이 늘어나기 때문에 다른 쪽에 소비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미국을 중심으로 소비가 감소할 수밖에 없죠. 유가가 오르면 또 물가가 오르게 됩니다. 물가가 오르면 중앙은행이 여기서도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금리 인상하면 또 세계 경제가 그렇지 않아도 내년에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는데 그래서 유가까지 오르고 물가가 오르면 금리를 더 올리면 세계 경제가 심각한 침체에 빠지죠. 그렇게 되면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가 타격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미국 경제 성장이 떨어지고 미국 소비가 감소하면 미국 기업 이익도 줄어들 수밖에 없죠. 미국 주가가 떨어지면 주식형 펀드로 돈이 덜 들어가지고 외국인도 우리 한국 주식을 팔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때문에 하마스 전쟁이 우리 경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쟁을 제외하고 우리 주가가 좀 2660까지 8월 초 갔었죠. 그때는 특히 단기적으로 제가 월별로는 일평균 수출 가지고 주가를 평가하는데요. 그때는 일평균 수출에 비해서 코스피가 한 8% 정도 가대평가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무렵에는 좀 조정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코스피가 2300까지 떨어지면서 9월 수출은 늘었고요. 그다음에 10월 수출도 일평균 수출이 늘고 있거든요. 이거로 평가해 보면은 지금 2,300대 주가는 오히려 일평균 수출에 비해서 한 16% 정도 저평가됐습니다. 그래서 2,660 갈 때는 그에 비해서 한 8% 정도 가대평가됐기 때문에 제가 좀 주가가 조정을 거칠 수 있다. 그때는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은 전혀 다른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주식을 저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중동 사태 전개에 따라 가지고 더 하락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거시적 측면에서 명목 GDP, 강의통화 M2, 그다음에 일평균 수출 금액 가지고 코스피를 평가하는데요. 이 모든 경제 변수에 비해서 낮게는 10%, 높게는 지금 20% 정도 저평가의 영역에 있습니다. 이렇게 저평가되면 시간이 흘러가면 코스피는 다시 제자리로 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주가가 10에서 20% 저평가됐다. 그러면은 저는 10에서 15% 정도는 연말까지 가면 오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피가 2,600 근처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그렇고요. 그다음에 내년에는 그 모든 경제 변수들이 더 도와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통계청의 선행지수 순환 변동률 4월에 저점을 쳤고요. OECD 한국 선행지수는 2월에 저점을 쳤어요. 9월까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에 GDP도 올해보다 증가하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정부 한국은행 올해 경제성장률 1.4%로 보고 있는데 내년은 대부분 2% 넘게 성장한다고 보고 있어요. GDP 수준도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M2 규모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마 일평균 수출 금액도 계속 늘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제 변수가 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코스피도 더 올라가야 되죠. 그래서 현 수준에서 제가 한 15% 올라갈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년에는 이런 경제 변수 수준이 높아지니까 다시 주가 수준도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현재의 경기는 어렵지만은 선행지수가 증가하면은 빠르면 4분기, 내년 상반기에는 경기가 부분적으로 회복될 거라는 겁니다. 이런 국면에서는 채권, 주식, 현금을 어느 정도 비중으로 가지고 가셔야 돼 현재 좋을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조정해 들지 이런 말씀을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행에서 통화지표를 발표하는데요. 이제 유동성이 얼마나 늘었느냐, 줄었느냐 이런 걸 보기 위해서 유동성을 발표하는데 뭐 유동성은 본원 통화 있고 M1, M2 그다음에 LFL 이런 통화지표 이름을 붙여놨어요. 예, 근데 대표적으로 뭐 중국 통화가 몇 퍼센트 증가했다, 미국 통화가 몇 퍼센트 증가했다. 예, 그때는 보통 강의 통화지표 M2로 구성된 겁니다. 예, 그러면 M2에는 어떤 지표들이 들어있느냐? 현금 통화, 요구예금, 수시 입출금식 저축성예금, 예, 그다음에 만기 2년거 정기 예금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M1보다는 조금 유동성은 떨어지지만은 전체적으로 그 나라 통화가 증가했다 혹은 감소했다. 이 대표적인 통화 지표가 M2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의 경제 지표는 별로 좋지 않죠. 그런데 경기를 예고해 주는 지표가 선행지수거든요. 예를 들어서 2021년 5월에 OECD 한국 선행지수가 정점을 쳤습니다. 그때 당시 코스피가 3,300 가면서 뭐 낙관적인 전망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뭐 4천 간다 이런 전망도 나왔는데요. 선행지수라는 건 경기에 그만큼 앞서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OECD 선행지수가 한국 선행지수가 2월에 저점을 치고 9월까지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경기가 확정면에 들어서면요. 1972년에서 11번 순환을 거쳤는데 평균 확정금이 33개월입니다. 그래서 경기 선행지수가 좋아진다는 것은 현재 경기는 나쁘지만은 뭐 6개월, 9개월 가면서 경제 지표들이 좋아진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최근에 경제 지표들이 좋아지는 조짐이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수출이에요. 수출이 작년 9월부터 올해 9월까지는 전년 동월 대비 계속 감소했었죠. 그런데 10월 들어서 증가세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특히 그 주가 상관계수가 제일 높은 게 일평균 수출 금액이라는 건데요. 그게 10월 1일에서 20일 사이에 전년 동기 대비 무려 8.6%나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부분적으로 경기가 개선되는 지표들이 수출부터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란까지 중동전쟁에 가담하면서 뭐 호르무 제협이 여기서 문제가 발생할 때는 유가가 급등하죠. 유가가 급등하면 소비가 더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물가가 오르니까 중앙은행은 경기가 나쁘는데도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더 올릴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세계 경제가 다시 그 침체에 빠지고요. 우리 수출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거 극단적인 사항을 배제하면은 우리 수출이 10월부터 증가세로 돌아서고 있고요. 내년에도 계속 증가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수출하고 상관계수가 제일 높은 게 G20 선행지수예요. 그런데 이 G20 선행지수가 최근에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은행 예금금리는 지금 너무 높고요. 물론 최근에 다시 올랐습니다. 그런데 작년 5%에서 1년 만기 예금금리가 지금 4% 뭐 초반까지 떨어졌고요. 뭐 중기적으로 보면 계속 떨어지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계자산 중에서 보면은 예금 비중이 너무 높아요. 현금 및 예금 비중이 지난 6월 말 현재 46%, 채권 비중 3%, 주식 비중 22%입니다. 저는 지금 예금 비중을 줄이고 저평가 영역에 있는 채권하고 주식을 늘려야 될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금을 줄인 만큼 혹은 새로운 투자할 돈이 생긴다면요. 채권하고 주식하고 내년 1분기까지 본다면은 주식 비중 한 70%, 채권 비중 한 30%, 이 정도 투자해서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동학개미운동 할 때 그때는 정말 많은 분들이 주식시장에 참여했거든요. 그때는 명목 GDP, 일평균 수출, 그다음에 유동성에 비해서도 코스피가 많게는 특히 일평균 수출에 비해서는 2021년 6월에 40%나 가대평가됐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경제 변수에서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다 저평가형에 들어섰다는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저는 그 주식시장에 동학개미운동 때보다도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요. 주가가 지금 거의 오랫동안 떨어지다 보니까 주식시장에 지금 관심을 많이 줄이고 있는데요. 오히려 역으로 주식시장에 더 관심을 갖고 이럴 때 우리가 더 부를 늘릴 수 있는 기회거든요.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